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이 다소 아쉽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2000달러 위에서 좀 자리를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1900달러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스탠다드 차타드가 올해 비트코인 예상 가격 전망을 크게 낮췄습니다. 올해 말 목표 가격을 $10,000, 기존 $10,000에서 이번에 4,000달러로 낮췄습니다. 제프리 캔드릭의 리포트인데, 이더리움은 현재 기로에 서 있다. 여러 지표상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이 같은 우위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더리움의 상대적 우위는 시장 점유율 80%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점유율 유지만이 구조적인 하락을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더리움 재단이 레이어2 네트워크의 일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생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올해 올타임 하이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면서 4,000달러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참 어려워요.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스탠다드 차타드가 기존 비트코인 20만 달러 돌파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60%나 반가이를 시켜가지고 가격 전망을 크게 낮춰버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 일가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이더리움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멀진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이더리움 홀더들 겁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번 스탠다드 차타드의 전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늘 그랬듯이 본격적인 출발 전에 발생하는 퍼드일 뿐이다. 아마 진짜 목표는 $10,000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의심의 눈초리를 스탠다드 차타드를 향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크립토 세이저, 모든 사이클마다 사람들이 이더리움은 끝났다 라고 말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더리움은 다시 돌아왔다.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인데, 주간 차트 흐름인데, 이더리움은 참 이더리움스러움이 있죠. 폭등할 땐 엄청난 폭등을 하고, 폭락할 땐 또 엄청난 폭락을 하고, 이런 것들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과연 이때 강세장 고점, 지난 사이클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스탠다드 차트의 제프리 캔드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4,000달러면은 올타임 하이 돌파를 못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전 사이클.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이더리움은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겠지만, 일단 지금 엄청난 폭락을 경험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의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알트들이 숨을 좀 쉴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연준의 결정, 요번 달에 당장 3월 20일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 그리고 5월이든 6월이든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됐을 때 그때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이 핵심 모멘텀이 될 거라서 조금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숨을 좀 쉬면서 여유있게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크립토 엘리트, 이더리움은 2017년을 미러링하고 있다. 공포에 집중하고 요때 매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에는 매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2017년에도 계속 박스권에서 막 크게 오르내리락 하다가, 와, 이때 박스권 저점이 $6, 박스권 고점이 $15,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배 폭등하면서 알트 시즌이 왔지,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 8년만 잘 홀딩하고 있어도 이렇게 되는데, 암호화폐를 8년 동안 홀딩한다는 게 간단치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그런 차트 비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인투 더 블록, 이더리움의 핵심 지지라인은 1843달러에서 1900달러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356만 이더리움을 매집했다. 이더 가격이 이 구간을 이탈할 경우에 수요가 약해져서
이 카피출레이션 위험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굉장히 엄청 빡세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XRP 이건 일주일 동안의 흐름인데 주간 15% 넘는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강력한 지금 포텐셜을 가진 잠재적인 호재성 재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XRP에 대한 이런 가격 뒷받침이 되는 것 같고, 그만큼 무엇보다 이 소송 리스크가 곧 마무리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세를 받쳐주고 있다는 걸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지금 막판 협상 타결 이런 루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정리가 될 거다라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멘트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종료 가능성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 주는 진짜 너무 빠른 것 같긴 하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게 아직 신임 위원장도 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큰 결정을 며칠 안에 내릴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일단 방향성은 잘 세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리플 소송 사건 종료 가능성이 있다. XRP에 대한 상품 분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벌금이 대폭 까이지 않겠어? SEC 리더부는 리플 사건이 업계 전체에 선례가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으로 잘 포장이 돼서 정리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솟구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상품 분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 이더리움과 XRP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고, 소송이 곧 종료될 가능성에 대해서 폭스 비즈니스 발로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XRP, 솔라나 같은 종목들은 ETF 이슈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특히 이제 블랙록의 등판, 이런 기대감이 깔려있고,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이 좀 시세가 헤매고 있을 때 XRP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단단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듯한 모습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솔라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인데 중요한 수평 라인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축적을 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가 칼 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때 보면 진짜 어질어질했죠. 이때 FTX, 와, 이때 정말 무서웠었는데 벌써 여기까지 갔다가 큰 폭의 지금 조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평 지지라인을 리테스트하고 있어서 여기서 리테스트가 잘 지금 나와줬고 유지가 되면 다시 한번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추 줄라이, 여름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알트 시즌이 좀 펼쳐질 가능성,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 알트 3대장이 무조건 잘 가줘야지, 셋 중에 하나라도 크게 한번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전체 알트 시장에 큰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거라서, 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암호화폐 시장이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여기까지 갔었는데 이미 이전 사이클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 이게 참 의미가 크죠. 어쨌든 솔라나, XRP 같은 경우에는 ETF 이슈가 강력하게 살아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스탁파일 되는 그런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좋은 날도 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오겠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시덱스가 이 와중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크립토 인덱스 US ETF에다가 라이트코인, XRP, 솔라나, 에이다, 체인링크, 아발란체, 유니스왑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2월 13일에 지금 공식 출시가 돼서 한 달 정도 된 상품인데, 여기에 지금 막 라이트코인은 이제 막 신청서가 들어갔을 거고, XRP, 솔라나, 에이다 이런 종목들 추가가 됐고,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죠. 여기에 있는 담겨 있는 종목들은 개별 ETF로
개별 알트코인 ETF로 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많이 높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쉬크립토,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통해서 매크로 차트 여전히 강세다. 주간 차트에서는 지금 2021년 고점을 리테스트하고 있다. 이제 강력 지원 수준으로 바뀐 게 확인이 되면 95,000달러까지 다시 잘 갈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멘트인데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죠. 맥스, 비트코인은 흥미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다. 매번 주요 하락장에서 300MA를 기준점으로 여기서 바닥을 찍곤 했다. 이번에도 지난번 최고치 찍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선을 지금 찾고 200에서 300, 흰색과 노란색 이 구간 안에서 지금 통합되고 있다. 잘 갈 거다라는 얘기를 맥락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칼문, 비트코인은 곧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강세 전망 94,000달러, 약세 전망 72,500달러. 당신은 어느 쪽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롬 파월 멘트로 결정이 되겠죠. 정확히 3월 20일로 지금 날짜가 딱 돼 있습니다. 정확히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멘트 뉘앙스에 따라서 가거나 빠지거나. 근데 여기서 리테스트를 할 때, 요때 아마 혹시라도 이런 게 상황이 아래쪽으로 펼쳐지면 이걸 이제 기회로 대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 요때가 되면 이제 뭐 땡큐죠. 그냥 갈 길 잘 가는 거라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한 주에 가장 격렬한 움직임이 제롬 파월 회견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이번 주에는 모든 게 연준에 집중되어 있다. 인플레이션은 개선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의 미래 전망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제롬 파월 멘트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양적 긴축이 종료된다라면 알트코인들은 잘 될 것이다. 이런 멘트, 이 양적 2월 인플레이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제 양적 긴축 언제부터 뭐 어떻게 잘 완화시키고 5월쯤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들과 잘 이야기를 나눴다. 뭐 이런 멘트 나와주면 이제 게임 끝인데 빵 하고 이제 시장 반응 나올 텐데, 과연 또 반대 방향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롬 파월이 약간 트럼프랑 계속 기싸움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 미꾸라지 같은 매둘기라고, 또 매파와 비둘기파가 섞여 있는 매둘기라는 또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서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인물이긴 하죠. 그 멘트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